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물류와 이제 그와 연관된 이제 우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류와 서비스가 있는데 그 물류와 서비스, 즉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일단은 몇 개 특징이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 시험에 제법 좀 잘 나오는 게, 자, 서비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좀 나와요. 서비스의 특징.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물류 서비스죠. 물류 서비스인데 그냥 주제는 이렇게 그냥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나온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서비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그냥 출제된 부분이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앞 글자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앞 글자로 외우는 게 편하고요. 이렇게 외우세요. 무, 비, 소이, 무비소이,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겁니다. 무는 뭐냐면은 서비스의 특징이다 보니까 무형성, 그 다음에 이제 비분리성. 참고로 비분리성은 이렇게도 불려요. 동시성이라고도 불리고요. 소멸성, 그 다음에 이는요, 이질성, 이렇게 불립니다. 소멸성, 이질성. 자, 이렇게 서비스의 특징이 네 가지인데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서비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다음에 하나 더 해서 오답으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성은 키워드가 뭐다? 형태가 없죠. 형태가 없음이고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한 거예요. 저장 불가. 네. 소멸성은요, 키워드 시간 예약제라고 가져가요. 시간 예약제. 시간 예약제라는 게 뭐냐? 우리 무언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예약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4시에 예약을 했는데 제가 노쇼 한 이후에 5시나 6시에 방문을 했어요. 5시나 6시에 방문해 놓고 4시 서비스 갖고 와, 이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멸성이라는 거는, 서비스라는 거는 해당 시간에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 어떤 시기에 이용하지 않으면은 사라져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질성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어떤 물류 서비스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을 받았을 때 느껴지는 어떤 척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나오느냐?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표준화 선행. 느낌만 기억해 주세요. 표준화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특징, 이것만 가져가세요. 서비스의 특징, 이것만 가져가세요. 끝! 이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의 특징을 보셨잖아요. 지금요, 이것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품질평가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의 품질평가. 뭐냐? 서비스의 품질평가라고 해서 서브퀄 구성 항목입니다. 잘 보세요. 서비스 품질평가. 보시면은 서비스의 품질평가. 네, 서비스의 품질평가라고 해서 이게 있는데, 이른바 이거예요. 서브퀄이라고 하는 5가지예요. 5가지. 요렇게 해서 암기식으로 알려드릴게요. 확신유감대. 감대. 이렇게 5가지로 외우세요. 확신유감대, 이렇게 외우세요. 확은 뭐냐? 확신성, 신뢰성, 유형성, 공감성, 대응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때
그 평가를 하는 척도가 이렇게 5가지라는 거예요. 5가지에 대한 척도로서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예컨대 이런 거 있죠. 우리 예컨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에어컨 설치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 다 설치가 완료되면은 설문조사가 있으니까 꼭 10점 만점 주시고요. 잘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설치 이후에 뭐 하루나 반나절 이후에 되면은 며칠 뒤면은 날라오죠. 서비스 평가 항목이요. 그러면 이제 뭐 설치된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았나요? 설치 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나요? 방문했던 우리 설치 기사의 복장은 뭐 단정했나요?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5가지 항목으로서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확신 유감대 꼭 확신 유감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나올 게 뭐냐면 확신성 같은 거는 서비스의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 예. 확신을 갖고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었는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그만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는지 이걸 묻는 거고요. 신뢰성 같은 경우도요. 서비스 과정 같은 것들을 과정의 신뢰예요. 키워드가. 그래서 확신성과 신뢰성은 좀 비슷해요. 유형성은요. 예를 들어서 외형 쪽이에요. 외형 뭐 서비스 제공자의 복장, 서비스를 받으러 간 병원이라면은 어떤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공감성, 얼마나 고객 의견에 공감했는지요. 고객 의견의 공감 여부예요. 고객이 어떠한 이야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었는지, 공감하였는지 이런 거고요. 또 하나가요. 대응성은 바로 뭐예요? 대응성은요. 얼마나 발빠른 대응이 있었는지요. 네,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는지, 발빠른 대응. 신뢰는 뭐예요?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약속 시간을 준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서비스 품질 평가 서브코 5가지 이것만 가져가세요. 기본 베이스입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입니다. 끝.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지우고요. 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게 빠졌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이것은 모두 기출문제와 연관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건 제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당연히 설명하지 않은 게 문제로 나오겠죠. 그럼 그것도 기출문제에서 또 핵심을 정리해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서로 보완한다는 거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보느냐. 수요 예측이 수요 예측. 수요 예측 기법이 있어요. 수요 예측 별표 추가로 3개 할게요. 수요 예측. 수요라는 거는 고객의 욕구를 예측하는 거예요. 수요 예측이란 건 뭐냐? 고객의 니즈, 고객의 욕구를 예측한다는 겁니다. 네. 니즈죠. 욕구. 니즈라고요. 니즈. 욕구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그러면 이 수요 예측 기법은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관적 방식, 주관적 기법이 있고요. 주관적의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객관적 방식, 객관적 기법이 있어요. 네, 이게 2가지입니다. 둘 다 시험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기본 베이스가 이거예요. 그러면 주관적 기법은 뭐? 주관적 기법은 뭐냐? 주관적 기법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정성적 기법. 주관적은 정성적이라고 하고요. 객관적은요, 정량적. 정량적 이렇게 봅니다.
정성적, 정량적을 훨씬 더 많이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주관적 기법은 첫 번째 델파이 기법, 델파이법이라고 있고 델파이법. 델파이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시장조사법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 판단법 또는 중역 의견법, 중역 판단법 이런 게 있습니다. 경영자 판단법. 그 다음에 이제 판매원 의견 합성법. 의견 합성법. 그 다음에 그렇죠. 제품 수명주기법이 있어요. 제품 수명주기법. 제품 수명주기 배웠죠? 네, 도성숙세. 여기까지가 그렇죠. 정성적, 주관적 기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주관적 기법,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 정성적. 자, 델파이법은 추가 별표 2개 해야 돼요. 델파이법은 이런 거잖아요. 전문가에게 수요 예측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키워드 뭐예요? 전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전문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델파이법 찍으세요. 시장조사법은요. 판매점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조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량적 수요 예측 기법이라는 게 있죠. 정량적 수요 예측 기법. 물론 이거는 하나하나 파야 돼요. 네. 정량적 수요 예측 기법에는요. 첫 번째 있는 게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단순 이동평균법과 가중 이동평균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수평활법 이렇게 있어요. 지수평활법.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요 예측 기법을 들어가기 전에 요렇게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이 지수평활법과 이동평균법은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수요 예측 기법 이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요거요. 네. 수요 예측 기법 꼭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차시에는 수요 예측 기법에서 특히 객관적 기법인 정량적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